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는 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60살 조모 씨는 지난달 한 쇼핑몰에서 98만 원이 결제됐다는 뜬금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니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 앱 설치를 종용받았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 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해 통장에 있던 2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실행 화면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자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검색됩니다. 전화와 문자는 물론 피해자 휴대폰에 깔린 스마트 뱅킹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쌍둥이 폰이 돼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갈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예금이 출금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지난해와 올해 8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바일 다이렉트론 상담 신청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눌러주시면은 고객님 일단 성함이랑 연락처 입력을 해주시고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87건으로 피해 금액은 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폐광 지역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도 한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폐특법 만료가 6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1,6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대신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회사이거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결정되면 그 방식대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팀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계약자 52명 3,940만 원 그 처음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 집회의 전기를 끊고 최근에는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밝힌 정규직 전환 대책과 전환 협의체 구성에 대해 강원랜드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강원도 설립 목적이 이 폐광 지역의 상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95%가 이 지역의 출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먼저 정규직화가 되어진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95%는 폐광 지역 출신입니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폐특법 만료를 앞둔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이 대치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역량 있는 중소기업 유치와 투자가 추진이 되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나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자신했지만 3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1호 이전 기업으로 프랑스 모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던 기업은 여전히 공장 터닫기 공사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한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기업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아, 이거 기업 하나가 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부품을 다 같이 만드는 기업들이 함께 해야지 되는구나. 마땅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이모빌리티 사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강원도와 횡성군 16개 중소기업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워 부품을 확보해 생산하는 대기업 방식이 아닌 연구조합, 협동조합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생산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이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생산과 여러 가지 마케팅, 수출까지 같이 책임지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전기차 엔지니어링 업체 한 곳도 우천 일반 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235억 원을 투입해 임대 공장과 테스트 도로를 짓고 업체가 477억 원을 들여 도장 공장과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우편과 택배 등 물류업체를 타겟으로 한 소형 화물전기차 생산이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6월 달 정도에 차를 만들어서 국내 인증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국내 시판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으더라도 일부 부품의 수입은 불가피하고 제주, 안동 등 여러 지자체가 전기차, 이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릉 경포 생태저류지에는 그동안 유채꽃과 코스모스 단지가 조성돼 볼거리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옥수수와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심기로 해 예전의 꽃밭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조성된 강릉 경포 생태저류지. 집중호우 때 불어난 하천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강릉시는 봄에는 유채꽃밭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여름 폭우에 코스모스 종자가 거의 다 떠내려가 코스모스 꽃밭을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5월 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저류지를 가득 채운 유채꽃 물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는 전시성 경관 작물 대신 실용적인 사료 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봄에는 사료용 옥수수를 심어 여름철에 수확하고 늦가을에 다시 청보리를 심어 이듬해 5월에 수확할 계획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이나 조사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고 가을에 청보리를 심게 되면 봄에 시민들에게 아마 그 청보리 같은 아마 경관이 조성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볼거리가 없어진 것에 시민들은 아쉬워합니다. 좀 아쉽죠. 그래도 강릉에는 이 습지란 데가 유채를 조금 보고 볼거리가 벚꽃하고 같이 곁들여 있잖아요. 강릉시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3년 전 어촌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의 주거지역도 어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진 건데 막상 어촌 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묵호등대 주변에 동해시가 건축한 숙박시설입니다. 마을 기업에 운영권을 넘겨줘 일주일 동해 체험 같은 단기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간 시설을 놀리다가 최근 들어 임대로 변경했습니다. 어촌 발전 기본법은 도시의 주거지역이라도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곳이면 어촌이라고 정의했지만 이곳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어촌 민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연구 용역을 거치고도 도시의 어촌 판단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가 바다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면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인지를 우리 기준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신고를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유권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판단이 어렵기는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도시지역의 어촌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어촌발전 기본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이후에 허용된 시지역의 어촌민박은
전국에 고작 7개, 교량으로 연결된 섬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산 강서구도 해양수산부가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덕도동의 어촌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어촌으로 인정할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 희망자나 관련 관청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300개 국회의원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강원도 선거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배분,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제 공정 투명성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6개 권역에 7에서 20여석씩 매정하는데 현재 경기와 인천과 묶여있던 강원도는 충청도로 재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8석인 강원도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도정 질문에 나서 최문순 3기 도정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도정 질문에는 10명의 도의원들이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등을 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에 대해 1대1 질의응답을 벌입니다. 도의원들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일자리 정책, 동해안권 경제 자유 문제, 그리고 레고랜드 조성 사업 등에 질의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옛 일군 사령부 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원주 시민들이 오늘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부지 환원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는 오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군사령부가 주둔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군사령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2도, 영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 강원 산지는 15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과 속초, 고성, 양양, 태백,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동강유역 등 생태 우수 지역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 주민 67명을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동강유역과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 대암산 용늪, 하시동 안인사구 생태보호지역 등 4곳의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합니다. 감시원들은 불법 어로 행위와 탐방객들의 취사나 야영, 야생동물 포획 채취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최근 동강유역 등 보호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대암산 용늪과 동강 등 생태 우수 지역의 주민감시원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환경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시원은 대암산 용늪과 한반도 습지, 동강 유역 등 4개 보호지역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해 탐방객의 취사 야영 행위, 야생생물 포획,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됩니다. 이들 4개 보호지역은 최근 생태 관광을 하려는 탐방객이 매년 증가해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시행한 주요 시책 중에 시민의 공감이 가장 컸던 것은 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21일부터 7일 동안 시민 39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시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이 59.4%의 지지를 받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무릉 건강복합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